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헐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시간 관계상 녹화 시간이 이게 리밋이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미처 말씀을 못 했는데요.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행동 언어 재활에서 간헐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재를 보시면 갑자기 6장부터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다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또 조금 지나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6장을 여러분들 좀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가 나올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알고리즘적인 알고리즘을 표현을 쓰는 이유가 제가 어떤 함수 같이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비율로 하거나 그 비율이 변하거나 뭐 평균값을 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보시고요. 좀 책을 좀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하셨냐면 우리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게 간헐 강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치료 현장에서 대상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고자 하면 우리가 특히 유지 단계에서는 간헐 강화를 많이 씁니다. 지난 시간에 간헐 강화 정의까지 말씀드렸고요. 비율 강화 계획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8가지가 있습니다. 비율 강화, 단순 간격 강화, 제한 시간이 있는 간격 강화, 그리고 지속 기간 강화 계획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고정으로 주어지느냐 또는 그 강화가 변동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 비율, 고정, 그 다음에 변동 강화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4가지가 곱하기 2니까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8가지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은 여러 번 보시되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행동을 증가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8가지 기본 강화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동시 강화 계획이나 간헐 강화 계획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침 부분은 사실은 책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간결하게만 넣어놨으니까요.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8가지의 유형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때로는 이 난이도가 좀 높으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8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간헐 강화 이게 뭐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강화하는 게 아니라 자, 이따금씩 간헐적으로 강화하는 걸 우리가 간헐 강화라고 합니다. 자, 핵심은 뭐냐? 간헐 강화, 이따금씩 강화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따금씩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는 그 간격을 조정할 것인지 횟수를 조정할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배우는 게. 자,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강화 계획이 있는 거고요. 자, 어떤 특정 장애에 따라서 특정 간헐 강화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규칙적으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행동을 수립하는 단계가 2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그것도 배우셨죠. 자, 행동이 학습되는 동안을 우리가 습득 단계라고 하고요. 행동이 형성되고 난 이후의 단계를 우리가 유지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그 치료사들의 목표는 유지 단계까지 일반화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득 단계는 연속된 강화를 제공하고요. 유지 단계는 간헐 강화로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간헐 강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가 이번 시간 이 8가지 유형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 강화에 대해서 왜 간헐 강화 계획이 효과적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4가지. 자, 핵심만 말씀드리면 포화가 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물의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되면서 자, 그 행동이 한번 형성되면 소고되는 기간이 더 길다. 소고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 즉 행동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자, 간헐 강화가 행동이 더 오래 유지되더라. 자, 개인은 간헐 강화 계획에서 행동을 더 꾸준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생활 강화물로 대치되었을 때 더 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속 강화에 비해서 간헐 강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이 8가지를 학습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행동 언어 재활의 그 중간까지 전반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거. 자, 보시면서 자, 8가지 유형이 어떻게 8가지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율 강화. 자, 비율 강화라는 비율은 횟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횟수. 자, 단순 간격 강화, 제한 시간이 있는 간격 강화, 지속 기간 강화가 있고요. 이 4가지가 고정 강화가 있고 변동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로 구성되더라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까지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자유조작 절차가 있고 비연속 개별 시도 절차가 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절차, 프로세스가 보면 개인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냐에 따라서 자유조작 절차도 있고 비연속 개별 시도 절차도 있어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유조작 절차는 여러분들 주어진 문제를 제가 순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조작 절차라고 합니다. 자,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야 되는 상황, 즉 반응이 또 다른 자극이 제시되기 전까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합니다. 예컨대 문제를 하나 완전히 풀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주어지는 그런 듣기평가 같은 거, 이런 거는 비연속 개별 시도죠. 듣기평가는 제가 제 마음대로 문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강화를 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비율 강화 계획,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뭐다? 고정. 이게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 필기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서. 자, 비율이 뭐다? 횟수의 횟수, 수만큼. 핵심은 뭐다? 수, 횟수예요. 자, 레이쇼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한 수만큼 특정 반응이 발생하면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정 비율 강화 계획, fixed ratio, F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R2는 두 문제 풀 때마다 예를 들면 강화물을 제공하면 FR2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예를 들면 단어를 하고 있는데 2개 맞았어요. 그때마다 내가 스티커를 하나 찍어줘야지. 이거는 뭡니까?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강화 계획은 단계적으로 증가해야 하고요. 자, 증가의 효과, 그 행동을 더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서서 이렇게. 자, 근데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강화 계획을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소고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빠르게 FR 강화 계획을 증가시키게 되면 반응이 나빠지는 거 우리가 비율 긴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중요합니다. 자, FR 강화 계획에서는 소고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소고에 대한 저항이 크다. 이건 다른 말로 행동이 오래 유지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FR 예시를 보시면 인센티브, 성과급제. 우리 언어 치료사들이 임상에서 일할 때 받는 인센티브, 성과급제는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죠. 20회기 이후부터는 당신에게 2만 원씩 더 주겠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 고정적인 거잖아요. 20회기라고 하는 수를 고정해 놓은 거죠. 핵심은 뭐다?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의 핵심은 수예요. 수, 일정한 수. 자,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그 수가 변하는 거예요. 자, 일정한 수만큼 지난 이후에 강화를 제공하는데 그 수가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내 맘대로 변하면 안 되겠죠. 그 변하는 걸 평균값을 중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영업 성과급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월평균 30개 방문해서 판매하고 나면 추가 판매당 2만 원씩 주겠다. 영업이라는 거는 매달 똑같이 팔 수가 없잖아요.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자, 평균 80점 이상 넘어가면 엄마가 너가 원하는 핸드폰 사줄게. 어때요? 평균 80이라는 거.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80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학은 90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역사는 한 70점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처럼 평균의 중심으로 그것보다 넘어가면 뭘 줄게라고 하면 예, 그 수를 정해서 평균의 수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뭘 주겠다. 하지만 이 평균은 예기치 않게 변하니까 이 평균이라고 하는 어떤 변동하는 비율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시 한번 쭉 보시고요. VR로 예, 표기합니다. 표기법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번 시간부터 학습하실 내용이에요. VR 강화 계획과 FR 강화 계획의 효과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효과 측면에서 세 가지 차이점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강화 계획, 우리 VR 강화 계획이 뭐였죠? 네, 일정한 수만큼 강화를 주는데 계획을 하는데 그 수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변동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균값을 쓰는 거예요. 이 VR 강화 계획은 비율 긴장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FR 강화 계획보다 요구되는 행동량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구되는 행동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행동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강화 계획이. 자, 비율 긴장 뭐였어요? 앞서 배웠던 비율 긴장은 고정 비율에서 우리가 그 고정 비율 강화 계획에서 FR에서 강화 계획을 할 때 너무 빠르게 증가시키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오히려 반응이 나빠지는 소고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두 문제 풀면 칭찬해주고 네 문제 풀면 칭찬해주고 갑자기 100문제 풀면 칭찬해준다 하면 100문제까지 내가 못 푸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즉 소고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비율 긴장이 VR에서는 조금 더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FR보다. 이거 알아두세요. 왜? 평균을 쓰니까. 결국은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정해놨으니까 예, 조금 더 합당하죠. 예. 자, 두 번째는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VR 값이 FR 값보다 다소 높습니다. 자, 반응을 더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VR을 하면 예, 자,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 평균으로 중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컨디션이나 그날 이런 변화하는 값들을 우리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VR 강화 계획은 같은 값의 FR 강화 계획보다 소거에 대한 저항이 크다. 같은 내용이에요, 세 개 다. 어떻게 보면. 자, 행동이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FR보다 VR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효과적인 측면, 그러면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VR이 좋은 거예요, FR이 좋은 거예요. 예, 가능하다면 VR 강화 계획을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횟수를 정해놓고 이 횟수만큼 잘했을 때 칭찬을 해줘야지. 여러분 장애아동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횟수를 무조건 정하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이만큼 하면 내가 이 친구한테 강화를 해줘야지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단기 목표 짤 때 어때요? 그 준거를 짜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정반응을 80% 이상 할 수 있다. 이거 장단기 목표를 쓰잖아요. 정조음을 80% 이상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때 80%라는 건 뭐예요? 예, 이거는 변동 강화 같은 거예요, 일종의. 예, 딱 고정 강화일 수도 있지만 변동 강화에 가깝죠. 예, 아무래도 뭐 어쩔 때는 90%에도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어쩔 때는 뭐 70% 하는 아이라면 80%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FR과 VR, 즉 비율 강화라고 우리가 R은 ratio라는 뜻이죠. 자, 비율 강화는 자, FR이든 VR이든 높은 반응 비율을 생성하고자 할 때 씁니다. 각각의 반응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언어 치료에서 강화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FR, VR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가 정반응을 몇 번 하면 뭐 칭찬을 해주겠다. 아이가 그 정반응을 평균적으로 몇 번 하면 칭찬해주겠다. 이게 FR, VR이잖아요, 각각. 자, FR 강화 계획이 VR보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왜? FR 강화 계획이 더 실시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VR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평균을 다 세알려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거를 관찰해서 예를 들면 이 강화를 몇 번 할지 아이가 정반응을 몇 번 보일지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그것보다는 FR은 어때요? 몇 번 나오면 뭐 칭찬해주고 이거를 하는 게 훨씬 쉽죠 사실은. 자, 치료 현장에서의 비율 강화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장애 아동 이름대기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이름대기, 명사나 동사 같은 것들 우리가 습득할 때 이런 치료 같이 많이 하는데요. 자, 정반응 시에 강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율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정반응 시 매번 강화하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5번 정반응하면 한 번 강화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너무 난이도가 어려우면 비율 긴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를 잘 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행동 언어제활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언어 치료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치료를 우리가 구성하고 이끌어내고 일반화를 도달하기까지의 그 수정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행동 수정 방법을. 그러니까 중요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순 간격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 간격 강화 계획도 고정 간격이냐 변동 간격이냐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가 fixed라는 게 우리가 고정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자, interval은 뭐예요? 간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FI라고 합니다. 자,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뭐냐? 자, 자, 여기서 말하는 고정된이란 건 정해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정해진 시간 간격 후에 특정 반응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뭐예요? 시간 간격이죠. 인터벌, 시간 간격. 자, 앞서 우리가 비율은 뭐였어요? 비율 강화 계획은 횟수였어요. 근데 간격 강화 계획은 시간 간격이에요. 자, 필요 조건 한번 보실게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강화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폐아동이 10초 이상 눈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간격 강화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폐아동 눈 맞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단기 목표를 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0초 이상 눈 맞춤을 하기 위해서 10초가 지나면 눈 맞춤을 하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는 거 우리가 단순 간격 강화 계획, 그 중에서도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핵심 뭐예요? FI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의 핵심은 크기는 시간의 길이에요. 시간의 길이. 우리가 시간의 길이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을 할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점이 뭐냐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후에 반드시 반응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의점이라기보다는 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의 뭐 정의죠, 사실은. 자, 시간 후에 우리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과된 이후에 반응이 발생해야지만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반응 지속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10초 후에 눈 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자, 10초 이상 했는데 11초, 12초 하던 1분을 하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초 이상만 하면 주는 겁니다. 강화를.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에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제한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특정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반응은 전혀 강화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10초 이상 눈 맞춤이라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강화 계획으로 8초만 시행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는 이 강화 계획에 따르면 달성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자, 이 경우는 강화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8초만 한 경우도 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이 눈 맞춤 못한 아이가 8초나 했으니까 실은 뭔가 포상을 해주는 게 맞죠,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의점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건 140쪽에 그림 6-1에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간격이라는 건 이전 시간이 이후에 발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터벌, 시간의 발생까지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고정이 아니라 변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variable. 그래서 변동이라는 표현들을 고정이냐 변동이냐는 네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VI라고 합니다. 자, 간격의 길이가 한 번에 강화해서 다음 강화까지 예기치 않게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 보세요. 제가 눈맞춤이 10초 이상이면 10초면 뭘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정 간격인데,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시간 간격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시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자, 택배 생각해 보세요. 택배. 여러분들 택배가 정확하게 언제 며칠 만에 올 것인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어요? 정확한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건 예상할 수 있죠. 왜냐? 택배사에 따라서 여러분들 물건 구매할 때 위에 택배 예상일이 나오잖아요. 예, 발송 시스템에 검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이틀, 3일 후면 오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 발송 누군가가 이메일을 올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몇 분 몇 초에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이메일이 상대방이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뭐 대략 언제쯤 평균적으로 오겠구나. 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걸 우리가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변하는 이 강화까지 예기치 않게 변화하는 이 시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죠. 자, 그러면 간격의 길은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배가 예를 들면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는 시간은 뭐 예상하지 않게 변하지만 대체적으로 이틀 안에 온다라는 평균, 이것이 평균이죠. 자, 그래서 표기법은 강화를 받기 위한 평균 20분 요구된다 그러면 VI 20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VI 강화 계획은 연속 강화에 비해서 소거에 대한 저항이 크다. 다시 얘기하면 행동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고정보다는 변동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컨디션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자, 행동 수정에서 근데 단순 간격 강화 계획이 잘 사용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 왜냐? 자, FI 강화 계획은 긴 강화 후에 휴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10분 눈 마주침을 10초 눈 마주침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가 10초 눈 마주침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발생하고 나면 휴식, 예, 퍼스, 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변동으로 간격을 하면 평균값을 하니까 우리가 그 휴식이 발생되는 시간이 적겠죠. 아무래도 평균이라는 건 딱 정해진 그 횟수가 아니니까요. 수치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비율 강화 계획보다 더 낮은 반응 비율을 보입니다. 예, 강화 비율이 더 낮아요, 이게. 비율 강화보다. 자, 비율 강화 뭐였죠? 횟수로 하는 거였죠. 몇 번 할 때마다 뭘 준다. 이것보다 시간으로 하면 반응 비율이 더 낮아요. 자, 간격이 끝난 후에 반응 발생까지 행동을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 같은 이유로 제한 시간이 있는 간격 강화 계획이라는 게 제한되게 됩니다. 자, 제한 시간이 있는 간격 강화예요. 자, 요거를 세 번째를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제한 시간이 있는 간격 강화 계획이 이거 뭐냐? 자, 제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한 시간이 뭐예요? 데드라인이죠. 자, 제한 시간이 있는 간격 강화 계획이라는 건 제한 시간이라는 게 추가되는 거예요. 행동 영향을 미치죠. 자, 여러분들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과제 같은 경우 제한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자,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한 시간이라는 느낌은. 타이머 게임이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에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이 타이머 게임에서는 25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간격을 정해놓고 땡 소리가 날 때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강화를 제공했어요. 자, 이거는 예, 간격 강화죠. 간격 강화. 25분이라는 시간 간격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 땡 소리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땡 소리가 날 때까지 너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너가 좋아하는 강함을 보상을 해줄게라는 거죠. 그 시간.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제한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1년을 앉아 있어야 될지 10년을 앉아 있을지 아이가 저기 뭐죠? 알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하지 않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 제한 시간이라는 건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치료 회기가 30분이면 30분 안에서 쪼갤 수도 있고요. 너가 30분 동안 열심히 하면 뭘 할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짧은 제한 시간의 간격 강화 계획은 행동 수정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자, ADHD 아동들 앉아 있는 시간, ADHD 아동들 막 뭐 돌아다니거나 과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앉아 있는 시간을 강화할 땐 시간 간격이 있어야 되고 짧은 제한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자, 비율 강화 계획에 대한 제한 시간을 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비율은 횟수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강화하는 비율 강화에 시간을 더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2분 동안 푸시업을 2분 동안이라는 건 시간이고요. 간격이고요. 30번 한다면 30번이라는 거는 비율이죠. 횟수죠. 그러면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하는 거는 비율 강화 계획에 대한 제한 시간을 더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기간 강화 계획이에요.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지속기간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지속기간은 행동이 고정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앞에 인터벌이랑 뭐가 다르냐면 인터벌은 행동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행동이 나타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속 시간은 뭐냐면 그 행동이 나타난 게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의미가 조금 다른데 언어 치료에서 약간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근데 이게 원래 심리학에서 왔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지속 기간하고 간격하거든요. 자, 지속 기간은 행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거에 좀 있습니다. 즉 간격이라는 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갑자기 탁 발생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 기간은 이 시간부터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일을 하면 급여를 받고, 이거는 지속 시간이죠. 고정된. 예를 들면 3시간 파트타임이에요. 그럼 3시간 동안 일을 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주죠. 일을 안 하다가 이따금씩 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지속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변동 지속 기간. 자, 제가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variable인데 variable 됐네요. 자, 변동, variable, duration. 그래서 변동한다. 그래서 VD라고 씁니다. 그래서 행동이 고정된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변동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기간이고 변동은 이전 강화에서 다음 강화까지의 시간을 알 수 없게. 이때의 변동도 평균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복잡한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교통체증이 풀리길 기다리는 거. 여러분들 교통체증 같은 경우에 어떤 날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덜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다릴 때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산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시내를 관통할 때 예를 들면 1시간 걸리겠구나. 대략은 우리가 평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예.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네. 자, 지속기간 강화 계획이 모든 표적 행동에 적용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자, 표적 행동에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속기간이라는 게 이게 약점이 있습니다. 자, 맹점이 있는데 1시간 동안 공부를 강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 지속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데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앉아서 열심히 하면 내가 널 칭찬해 줄게. 근데 이거 여러분들 공부의 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가끔씩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저는 수업 때 열심히 집중하고 오래 앉아 있고 했는데 왜 저는 성적을 잘 못 받나요? 그거는 시험 성적하고 오래 앉아 있는 거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질에 대한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시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공부법을 여러분들
무조건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다 장땡은 아니다. 효과적인 공부가 필요하죠. 자, 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걸 강화하는 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만 성적이 의외로 안 나온 친구들은 의외로 이런 게 강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관찰자가 바람직한 행동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레이션만, 시간만, 지속 시간만이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내용의 질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실은 지속기간 강화 계획보다는 비율 강화 좀 많이 쓰이죠. 자,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눈맞춤이라는 거는 지속시간 강화 계획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 아까 그 인터벌 간격 강화에서 예시로 들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조금 애매해요. 눈맞춤이라는 거는 지속시간 강화 계획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치료에서는 딱 간격 강화와 딱 저기 지속기간 강화가 딱 구분되진 않아요. 이분법적으로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좀 다르지만요. 자, 행동 증가를 위한 8가지 간헐 강화에 대한 개요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책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하기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8가지 기본 간헐 강화 계획이 있고요. 특징적 효과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148페이지에 표 6-1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시 강화 계획이란 것도 나오죠. 149페이지에. 역시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헐 강화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꼭 이 챕터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치료사가 이게 간헐 강화인 줄 알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헐 강화 계획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뒷부분은 좀 교재를 같이 보고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이면 대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래도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쩌는가요? 여러분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챕터 에서 배웠던 거는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8가지 유형의 간헐 강화 계획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자, 비율 강화에서 비율이라는 게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였어요. 수. 자, 어떤 횟수에 따라서 강화를 주면 비율 강화고요. 자, 단순 간격. 자, 간격은 뭐였죠? 예, 이 인터벌이었죠. 그래서 행동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기까지의 그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제한 시간 있는 간격 강화.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거죠. 그 행동이 잘 안 나타나는 행동이면 무제한으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제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기간 강화, 두레이션이었죠. 지속기간은 어떤 행동이 나와서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의 그 기간을 두레이션, 지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이 고정 강화라고 한다면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변동 강화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평균치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셨고요. 여러분들 꼭 이 파트는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